교과서 42페이지. 설의 중화반응, 앙금생성 반응까지의 반응식은 완결했고, 오늘은 이제 기체 생성 반응. 그래서 무색의 하이드라진이라는 물질. 근데 액체라고 되어 있어. 이 액체가 분해가 되면 질소와 수소가 생성된다.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생성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너희들이 그 물질의 상태를 모를까봐 상태가 너무 뻔한 것들이 아니면 아마 이런 걸 만들 때 여기 상태를 제시를 해줄 거야. 여기 하이드라진이라는 거 처음 보는데 고체인지 액체인지 기체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그걸 모를까봐 여기서 액체라고 아예 줬어. 그 반응식 완성하는 순서대로 완성을 해보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 반응물을 왼쪽, 그 다음에 생성물을 오른쪽. 여기서는 이 하이드라진이라는 애가 분해, 나누어져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가 생성되는 형태로 되어 있지? 자, 이렇게 생성되고 액체가 분해돼서 기체들이 생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무슨 수 맞춰야 돼? 원자의 수, 반응 전에 물질의 원자의 총수와 반응 후 물질의 원자의 총수를 맞추는데 이때 이 뒤에 작은 첨자들을 조율하지 않는다 그랬어. 이 뒤에 써있는 글자를 바꾸면 물질이 달라져. 물질을 바꿔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앞에 있는 개수를 변경해요. 근데 이제 일단 잘 모르면 보통은 처음에 1 있다. 개수가 1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안 맞으면 이제 조율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 질소 원자가 2개가 들어간 형태니까 얘는 질소 원자 2개면 앞에 1이면 딱 맞지. 하나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 원자가 4개가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수소기체는 분자 하나에 수소 원자 2개니까 수소 원자 4개를 만들기 위해서 분자가 몇 개 필요해? 2배 필요하지. 그래서 개수가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나머지는 조율할 필요 없이 다 맞아요.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은 1이 생략돼 있다는 뜻이니까 요렇게 완성하면 돼. 이건 좀 간단하지? 그래서 하이드라진 액체가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로 완성되는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써주면 된다. 반응식 완성하는 것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아.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반응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응용할 수가 있어. 단지 뭐와 뭐가 반응해서 어떻게 된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이용해서 물질을 얼만큼 가지고 실험을 했을 때 내가 원하는 반응을 통해서 얻어지는 생성물이 얼마나 만들어질지에 대해 예측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밑에서 이제 다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학 반응식으로 무엇을 알 수 있을까를 메테인의 연소 반응을 통해서 알아보자 이렇게 써 있지. 그래서 메테인의 연소 반응이 반응식과 함께 나와 있어. 책에 나와 있고 앞에도 뭐 잘 안 보이긴 한데 앞에도 띄워놨지만 다시 한번 써보면 반응식을 완성하는 형태로 다시 써보면 메테인의 연소잖아. 그럼 반응물이 뭐야? 메테인. 연소라는 건 산소랑 반응하는 거였지.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결과적으로 메테인의 성분이 탄소랑 수소니까 탄소는 완전히 연소해서 뭐가 되고? 이산화탄소가 되고 수소는 완전히 연소해서 물이 돼요. 너희들 그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는 거에서 물질의 상태를 가장 마지막에 쓰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물질의 상태를 먼저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물질의 상태를 먼저 표시하면 메테인은 기체 연료였어. 우리 이거 LNG 주성분이다 라고 했었지? 천연가스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산소도 기체고 이산화탄소도 기체고 보통 이렇게 얻어지는 경우에 물이 액체 상태로 얻어지기는 하는데 여기서 뭔가 설명하고 싶은 바가 있어서 교과서에서는 물을 액체로 하지 않고 어떻게 해놨어? 기체로 표현해놨지? 수증기로 나타내놨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근데 보통의 경우에 요 연소 반응에서 생성되는 H2O를 보통은 액체 상태로 표시해요. 왜냐하면 연소에서 이 H2O가 수증기로 날아갔다가 금방 열을 뺏겨서 물방울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연소가 일어날 주변에서 김서림 같은 게 일어날 수 있는데 수증기가 물방울로 바뀌는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는 하고 싶은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걸 기체로 표시해놨어. 너희들 앞에 써있는 숫자로 우리가 뭐라고 탄소 원자 하나, 수소 원자가 4개니까 수소 원자 4개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2배 해주면 산소 원자가 2개 해서 4개 나왔지? 산소 원자 4개 나오려면 위에 호돈소 물질로 다니는 O2가 2배 되어야 한다. 이 앞에 써있는 숫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한다고 했었어. 그래서 이 반응의 개수, 책에선 반응 개수라고 했는데 이 반응의 반응 개수는 아무것도 없으면 1이고 2, 1, 2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그 개수의 실제 수치도 있지만 그 개수의 비율이 되게 중요해. 이 개수의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여기 앞에 있는 요 숫자는 뒤에 있는 게 몇
개다 또는 몇 몰이다를 의미한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 개수의 덩어리의 개수의 의미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 반응 개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걔네들이 몰수가 몇 대 몇인가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메테인을 1몰을 가지고 있는데 1몰을 완전히 연소를 시키려면 옆에 개수가 1이면 이게 하나다라는 의미고 얘를 2몰만큼 반응을 시켜야 한다는 거지. 개수의 비율만큼 들어가서 반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래서 1대2의 개수비면 1몰이 반응했을 때 2몰만큼 필요해 라는 뜻이야. 이쪽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반응을 했더니 이산화탄소 앞에 개수가 1이잖아. 한 개 생긴다라는 의미야. 그러면 1몰이 반응하면 몇 몰 생긴다는 뜻이야? 1몰 생긴다는 뜻이고 얘는 앞에 개수가 2라서 2몰만큼 생겼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원자수를 가지고 다 원자수, 반응 전의 원자수를 반응 후의 원자수와 맞게 우리가 다 맞춰서 개수를 조절해 놓고 나면 그렇게 해서 조율된 이 개수가 의미하는 바는 이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들 또는 반응을 통해서 생성된 물질의 그 몰수, 몇 개씩이냐 하는 몰수의 비율과 일치한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몇 몰 반응했다라고 하면 얘가 그거의 비율에 맞춰서 반응하거나 생성되는 이런 결론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매번 1몰 막 이렇게 딱 말하기가 뭐하니까 우리가 이 비율로 보통을 나타내. 그래서 이 반응의 개수의 비율, 개수비는 결국 그 반응과 관련된 물질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몇 개씩 반응하느냐랑 같기 때문에 우리가 묶음 단위 몰수 쓰기로 했지? 몰수의 비율과 같아요. 그리고 몰수는 사실 뭐로도 바꿀 수 있어? 분자수로도 바꿀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걸 1몰을 반응시켰다 그러면 사실 메테인이 몇 개 반응하는 거랑 똑같아? 아보가드로 수만큼 반응한 거랑 같겠지? 그리고 얘는 그럼 2몰 들어갔으니까 얘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반응에 참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을 하면 결과적으로 1몰과 2몰이 생기는 거니까 얘는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산화탄소가 요만큼 생기고 물 분자는 수증기, 여기가 기체로 나타냈으니까 수증기잖아. 수증기는 그것의 2배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이렇게 얻어진다. 그래서 몰수비는 개수니까 이거를 분자수의 비유와도 같다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이런 관계가 성립해요.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뭘 배울 때 같이 뭐 배웠어? 아보가드로 법칙 배웠지?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모든 기체, 지금 기체, 다 기체로 써 있어. 모든 기체는 온도 압력이 같으면, 근데 아보가드로가 제시한 온도랑 압력은 얼마였어? 0도씨 1기압이에요. 그리고 이 0도씨 1기압은 워낙 빈번하게 등장해서 이름도 있어. 0도씨 1기압이라고 쓰기도 하고 화학에서도 이게 자주 등장하는데 기본적인 표준의 온도 압력이다. 표준 상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표준 상태에 그러면 0도씨 1기압이다 말할 수 있어. 이거를 우리는 표준 상태라고 말하는데 뭐라고도 하냐면 STP라고도 써요. 스탠다드가 표준이지. Temperature and pressure. 그래서 표준 온도 압력이라고 약자를 쓰기도 해. 근데 그냥 말로는 표준 상태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냥 0도씨 1기압이라고 말하기도 해. 자, 0도씨 1기압이라고 생각을 하면 기체들이잖아 다. 그럼 뭐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 이 기체들의 부피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기체들의 부피는 메테인 1몰이 반응을 했다면 0도씨 1기압에 메테인이 몇 리터 반응한 거야? 22.4리터 반응에 참여했겠지. 그리고 산소 기체가 2몰 반응에 참여했으니까 산소 기체는 22.4의 2배, 44.8리터만큼 반응에 참여했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산화탄소가 1몰, 22.4리터 생기고 수증기가 2몰, 44.8리터 생긴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와 이 수증기의 비율까지 무슨 비율과 지금 다 일치하고 있어? 개수비와 일치하지? 그래서 우리가 개수의 비율을 몰수비와도 같고 분자수비와도 같고 부피비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는데 부피비를 얘기할 땐 항상 뭐의 부피여야 되냐면 기체의 부피비여야 돼. 선생님이 아까 의도적으로 여기를 L로 액체를 표시하지 않고 수증기를 표시했다 그랬잖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비율 써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 여기가 액체로 돼 있으면 이 부피에 대해서 이 액체 상태는 절대로 말할 수 없어. 액체나 고체나 수증기는 수용액은
요 비율에 맞춰서 개수비가 부피비다라는 걸 적용할 수 없다. 개수비가 부피비와 일치한다라는 거 하려면 기체여야 되고, 그리고 그 기체의 부피비 얘기할 때 4개의 기체의 온도 압력이 모두 같아야 돼요. 그리고 0도씨 1기압이라고 딱 주면 22.4L 적용해서 우리 값도 채워줄 수 있어. 이것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가 맨날 이제 하는 것 중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질량 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질량이 어떻게 되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야. 지금 1몰 반응하고 2몰 반응해서 1몰 생기고 2몰 생겼잖아. 우리 몰수 알면 걔네들의 질량 구할 수 있지. 몰수를 이용해서 질량을 구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돼? 분자량 알아야 되잖아. 분자량, 화학식량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분자량, 화학식량 이용해서 풀어요. 메테인의 분자량은 16이고 산소의 분자량은 32, 이산화탄소는 44, 물은 18이에요. 이걸 외워야 되는 건 아니고 너희들 나중에 원자량 가지고 계산해봐. 선생님 지금 귀찮아서 그냥 쓴 거고. 다시 말해, 메테인은 1몰만큼 있으면 16g이야. 근데 지금 1몰 반응했으니까 메테인 몇 그램 들어갔어? 16g 반응에 참여했을 거야.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이 32라는 건 산소가 1몰 있으면 32g이란 뜻인데, 산소가 몇 몰 들어갔다고 했어? 2몰 들어갔지? 그럼 산소가 몇 그램 들어간 거야? 32의 2배, 64g 들어가서 반응을 하게 됐고, 이산화탄소는 1몰 반응에 1몰 생성되었으니까 44의 분자량 가진 이산화탄소가 44g, 수증기는 분자량이 18인데 2몰 있잖아. 그럼 분자량이 2배만큼의 질량이 되겠지? 얼마야? 36g. 이렇게 얻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질량을 구했어. 근데 질량을 구해놓고 가만히 봤더니 개수의 비는 1대2 대 1대2인데 질량의 비는 그 비율과 같지가 않아. 우리가 값은 구할 수 있는데 값이 개수비와 같지가 않아. 그래서 개수의 비는 분자의 숫자나 몰수, 요거랑 관련된 부피, 요런 비율과는 일치해. 그러나 그걸 질량으로 환산했을 때 그 비율이 같지 않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 비율은 같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지. 질량비가 같지는 않지만 반응, 화살표를 기준으로 반응 전과 후로 나누면 반응 전의 총 질량은 얼마야? 80이다. 80. 미안. 이렇게 되지? 반응 후의 총 질량은 얼마야? 80. 비율은 1대2 대 1대2가 아니긴 해. 비율은 안 맞아. 그런데 반응 전과 후에 총 질량의 합이 같다라는 무슨 법칙이 성립하는 걸 볼 수 있어?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지? 질량 보존의 법칙이 성립하는 이유가 뭐야? 반응 전의 원자의 수와 종류가 반응 후의 원자의 수와 종류와 일치하지? 재료들이 그냥 재조합된 거지. 재료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거나 사라지거나 하지 않았어. 그렇기 때문에 들어간 아이들이 그대로 뭔가 막 조합을 바꿔서 이런 애가 된 거야. 결론은 결과적으로 들어간 애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단지 결합 방식이 달라지고 결합을 다르게 해서 물질이 달라진 것 뿐이야. 그래서 이 개수의 비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그 비율과 같지는 않다. 그러나 반응 전후의 질량의 총합이 같다는 걸 설명할 수 있다. 요걸 잘 알아야 돼. 자, 책에 있는 것들 그래서 채웠어요. 반응의 개수가 어떻게 돼요? 1, 2, 1, 2. 그 다음에 분자수는 1 해당하는 애가 6.02 곱하기 10의 23이라고 하면 2에 해당하는 애는 2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승계. 그 다음에 몰수를 물어봤어. 2의 개수가 2인 애가 2몰이라고 치면 개수가 1인 애는 1몰이 될 거고, 질량은 걔네들의 분자량 이용해서 하라고 했지? 1몰인 애는 질량이 분자량과 똑같으니까 메테인이 16이고, 산소는 앞에 개수가 2잖아. 2몰이니까 분자량의 2배. 이산화탄소는 개수가 1이니까 그 분자량과 같은 값. 물은, 수증기는 개수가 2니까 분자량의 2배. 이렇게 계산했어. 그 다음에 0도씨 1기압에서의 부피. 이건 어디에서만 적용되는 거야? 기체에서만 적용돼요. 얘네가 다 기체니까 적용이 가능하지? 그래서 1몰은 22.4L 이렇게 쭉 보면 여기 수증기가 2몰이니까 2 곱하기 22.4L 이렇게 되겠지? 빈칸들 채웠지? 자, 그 오른쪽에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봅시다. 화학반응에서의 양적관계 이거 이제 뭐가 얼마 이렇게 반응했어? 이건 얼마가 나오겠어? 예측하는 형태라고 생각하면 돼. 아니면 이걸 내가 결과물 얼마 얻었어? 그렇다면 반응을 얼마 시킨 걸까? 이렇게 앞뒤로 물어보는 이런 유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지금 예시, 응용 이렇게 있는데
예시 문제 보고 응용 문제 보면 되겠지. 예시는 다 나와 있으니까. 자, 지금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실험에 대해서 반응식을 친절하게 줬어. 반응식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안 주면 반응식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암모니아를 만드는 반응은 암모니아 기체예요. 재료가 뭐냐면 요 질소 기체와 수소 기체가 재료를 사용이 되고 개수를 맞추려고 봤더니 누가 문제야? 얘가 문제지. 그치? 수소가 2개랑 3개니까 수소가 몇 개가 되게 만들어줘야 돼? 걔네들의 최소 공배수 6이 되게 만들어주면 되지. 그 6이 되려면 얘는 3배, 얘는 2배 해놓고 나니까 질소는 딱 맞아떨어졌어. 그치? 그러면 얘네들의 개수의 비는 개수는 앞에 써있는 숫자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1대 3대 2의 개수비로 반응을 한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 개수비는 무슨 비와 같아요? 몰수 비와 같고 몇 몰씩 반응하는지 이 비율이야. 그 다음에 분자의 숫자의 비율과 같고 만약에 걔네가 기체라면 기체의 무엇과 같다? 부피 비와 같다. 물론 이 부피 비 얘기할 때 온도 압력은 변하지 않아야 돼. 그치? 자, 문제에서 첫 번째 암모니아 51g을 합성하고 싶어. 아까 했잖아. 질량은 개수비를 그대로 쓸 수가 없지. 그냥 51g 나와서 질량이니까 개수비를 그냥 못 쓰네. 대신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몇 몰인지를 알게 되면 몰수로 환산하면 개수비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몰로 환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얘네들이 뭘 알아야 돼? 분자량 알아야지. 일단 암모니아의 분자량을 먼저 구합시다. 암모니아의 분자량은 질소가 14, 수소가 1인데 3배 해서 17이야. 자, 분자량이 17이라는 건 1몰의 질량이 17g이다 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51g은 1몰의 질량이 17g이 요걸로 나눠주면 되지. 몰 질량으로 나눠주면 돼요. 1몰의 질량 몰 질량으로 불러. 이렇게 하면 단위가 그램 없어지고 몰만 올라가서 남지. 그리고 이렇게 산수하면 얼마야? 323. 자, 그래서 51g 다시 말해 3몰이야. 자, 그럼 내가 이거 3몰 만들고 싶은데 문제에서 이 2개를 다 물어본 게 아니라 뭐만 물어봤어? 얘 도대체 얼마나 뭐 몇 몰이냐 물어봤네. 몰 구하면 되네. 몇 몰이 들어가야 얘가 3몰 얻어지나 물어봤잖아. 자, 그러면 우리가 개수비 이용해서 푸는데 화학은 뭘 잘 모르면 어떻게 알아 했어? 비례식 쓰라 그랬지? 비례식 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요거 물어보고 요걸 줬어. 그러니까 얘와 얘를 그냥 요 2가지만 이용해서 비례식 쓰면 돼. 그래서 지금 질소 대 암모니아가 1대2의 개수의 비인데 그 개수비가 몰수비와 같지? 그리고 나는 이 질소가 몇 몰인지 몰라. 얘를 X라고 놓으면 결국은 얘가 X몰 들어갔을 때 암모니아가 3몰 생긴다. 이렇게 놓고 X 구하면 되겠지? X는 2분의 3이니까 몇 몰이야? 1.5몰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문제 풀 때 웬만하면 몰로 바꿔서 풀면 해결이 대충 돼. 특히나 질량은 비율을 개수비를 그대로 질량에다 적용할 수 없으니까 몰로 바꿔줘야 적용이 가능해요. 자, 두 번째 0도씨 1기압에서 질소 1.5몰을 모두 암모니아로 자, 0도씨 1기압이 중요하지. 0도씨 1기압 알아야겠지. 왜? 아보가드로 법칙에 나온 수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네. 0도씨 1기압. 그 다음에 질소 1.5몰을 모두 암모니아로 바꾸는데 필요한 수소는 몇 리터인가 물어봤어요. 질소 1.5몰. 몰수 줬으니까 별 문제 없고. 그런데 모두 암모니아로 바꿀 때 필요한 수소가 몇 리터냐 물어봤어. 몰수를 주고서 리터로 바꿨잖아. 이렇게 바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 요게 몇 몰이고 요게 몇 몰 필요한지를 알아야 이렇게 바뀌는 거지. 이 과정을 알아야겠지. 어디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 다음에 1.5몰과 얘가 몇 몰인지 알려면 요 2개의 개수비를 이용하면 되겠지. 개수비가 기체의 부피비 또는 몰수비와 같으니까 우리는 몰이 있으니까 몰로 바꿔서 시작하는 거야. 뭐 2가지 방법이 있어. 1.5몰이 몇 리터인지 부피로 바꾼 다음에 개수비가 부피비와 같으니까 이 부피로 바로 환산하는 방법도 있어. 2가지 중에 편한 방법을 쓰면 되는데 선생님은 몰 그대로 이용해서 몰수로 간 다음에 계산하는 게 좀 더 편해서 그렇게 갈게요. 자, 질소기체랑 수소기체의 개수비는 1대 3이지? 그런데 질소가 1.5몰 사용됐어요. 그러면 수소는 Y몰 사용됐다. 이렇게 놓고 얘 비율에 맞춰서 계산되면 되겠지. 그 Y는
3 곱하기 1.5니까 얼마냐? 4.5몰만큼 반응에 참여하겠네? 4.5몰의 부피가 얼마인지 계산해주면 되겠지? 1몰의 부피가 얼마야? 0도씨 1기압으로 줬으니까 0도씨 1기압일 때 1몰의 부피는 22.4L였잖아. 근데 지금 수소가 얼마나 들어갔대? 4.5몰만큼 반응에 참여해요.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지? 몰 지우고 22.4에다가 4.5 곱하면 친절하게 책에서 다 계산해줬어. 얼마래? 100.8L 이렇게 나왔어. 자, 밑에 0도씨 1기압에서 암모니아 51g 위에 있는 거랑 비슷한데 암모니아 51g을 합성하고 싶어. 그런데 이번엔 뭘 물어봤냐면 0도씨 1기압일 때 암모니아 51g 합성할 때 필요한 질소의 부피 물어봤지?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지? 얘가 몇 몰인지 그러면 그 개수의 비에 따라서 질소기체가 몇 몰 들어가야 되는지로 넘어가서 이렇게 푸는 게 훨씬 간단해. 그 식을 한 줄로 하려고 복잡하게 식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어. 그냥 과정을 단계별로 거치는 게 편하고 질량이 나오면 일단 질량은 개수비에 그대로 쓸 수 없잖아. 그러니까 바로 뭐로 바꾸는 게 제일 편한 거야. 걔 몰수로 바꿔서 문제를 응용해 나가면 돼. 몰수비가 개수비와 같다로 넘어가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자, 아까 51g 이거 했잖아. 암모니아의 분자량이 얼마였어? 17이었어요. 그러면 51g은 51g을 걔 몰질량,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되니까 아까 몇 몰이었지? 3몰이었잖아. 암모니아가 3몰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개수비는 질소하고 암모니아만 물어봤으니까 1대3으로 반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 질소기체의 몰수를 X라고 놓으면 1대3, 1대2지. 미안해. 질소기체랑 암모니아가 개수비가 1대2니까 1대2의 몰수비로 반응하게 될 건데 질소기체의 몰수를 X라고 놓으면 X 대 3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래서 X는 1.5몰에 해당한다. 제가 지금 1.5몰만큼 필요하게 된다. 질소기체가 1.5몰 들어가게 돼. 그러면 걔를 몇 리터냐 바꾸면 문제에서 0도씨 1기압 줬으니까 기체가 1몰 있을 때 부피는 22.4L다. 요거 이용해야 되겠지? 그래서 1.5몰이니까 1.5 곱하기 22.4L/몰 요거 계산하면 이렇게 부피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하면 저기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마 33.6L가 나오나 봐. 0.5가 11.2잖아. 1.5니까 22.4에다 11.2 더한 값이 나오겠지? 33.6.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과 반응했을 때 화학 반응식이다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우리 마그네슘이 묽은 염산과 반응했다고 했어. 마그네슘은 금속이고 고체예요. 묽은 염산은 염화수소기체를 물에 녹인 수용액이야. 근데 이렇게 반응을 시키면 수소기체가 발생을 해. 그리고 나머지가 만들어지는데 마그네슘은 2+ 양이온이기 때문에 얻어지는 물질이 염화 마그네슘이란 물질이고 이렇게 생긴 애가 용액 상태로 얻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개수를 맞추려면 수소도 2개 나와야 되고 염소도 2개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HCl이 2개 들어가는 이런 형태로 개수가 결정이 돼요. 다시 말해 얘네들의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면 자, 첫 번째 문제에서 마그네슘 6g이 모두 염산과 반응했대. 마그네슘 6g이야? 질량으로 나왔어. 모두 반응했어. 염산과 모두 반응. 6g을 다 썼다는 거잖아. 그랬을 때 반응하는 염화수소 HCl이 수용액이라고 이렇게 HCl 수용액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염산이라고 말하지만 HCl 자체의 이름은 염화수소야. 그래서 반응하는 염화수소는 몇 몰이냐 물어봤잖아. 그러면 결국 이게 몇 몰이냐를 물어본 거랑 마찬가지니까 우리는 얘가 몇 몰인지로 들어간 다음에 계산이 가야겠지. 그래서 여기서 얻어지는 몰수의 2배만큼의 몰수가 얻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6g이 몇 몰인지 알려면 마그네슘이 뭘 알아야 돼? 원자량을 알아야겠지? 마그네슘은 원자량이 24예요. 아마 문제가 나오면 주어지겠지?
마그네슘 원자량 24야. 지금 6g 있어. 원자량 24짜리. 몰질량 24인 애를 나눠주면 몇 몰인지 나오지? 얼마야? 4분의 1몰이잖아. 0.25몰. 4분의 1몰의 마그네슘이 다 반응했어. 그런데 마그네슘이랑 염산은 1대2의 개수비로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얘에 대해서 염산은 또는 염화수소는 HCl은 그거의 2배만큼 반응하겠지? 그래서 얼마? 2분의 1몰. 화학에서는 분수 잘 안 써. 0.5몰. 이렇게 돼. 이게 되게 헷갈리는 부분인데 이런 거야. 수용액이잖아. 용액을 만들면 물에다가 염화수소 기체를 녹여. 그런데 그렇게 물에 염화수소 기체를 녹여서 마그네슘이랑 반응시키면 물은 반응을 안 하지? 녹아있는 염화수소 기체의 성분 HCl이 반응하게 되는 거야. 엄밀하게 말하면 그 HCl 중에 H+가 마그네슘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고 약간 그래서 여기서 염산이 몇 몰이냐고 묻지 않아. 염산이라고 하면 용액을 말하는 거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성분 물질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염화수소가 얼마나 반응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용어가 다른 이유가 얘는 용액이고 그 안에 물도 있기 때문에 물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서 염산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뿐이야. 그렇구나. 계산 이렇게 해주면 돼요. 얻어진 거 몰수만 물어봤으니까 0.5몰이 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0도씨 일기압 전제 깔았어. 0도씨 일기압. 아까 얘기했지만 모든 기체는 1몰 있으면 부피가 어떻게 돼? 22.4L예요. 잠깐만. 여기다가 답은 써주자. 이거 나중에 선생님이 영상을 띄워놓고 봤더니 6g 나누기 24 4분의 1몰 1대2는 4분의 1대 x 이렇게 하면 되겠지? x는 0.5. 선생님이 영상은 띄워는 놓는데 사실 칠판 수업이 편하고 이게 사각지대도 있어서 잘 안 보이는 애들도 있어서 그냥 안 쓰고 그냥 여기다 수업을 하는데 나중에 영상을 보니까 화면은 다 비어있고 말만 하고 있어가지고 써놓긴 해야겠어. 자, 두 번째. 0도씨 일기압에서 수소기체 11.2L를 만든다고 해서 수소기체를 11.2L를 만들어요. 자, 그러면 11.2L를 만드는데 0도씨 일기압이라고 했으니까 몇 몰만큼을 만드는 거야? 1몰이 22.4L잖아. 11.2L면 얘 0.5몰 만든다 이렇게 놓고 보면 되겠지. 그렇게 되면 얘는 몇 몰 들어가야 되냐면 몇 몰이냐고만 물어봤으니까 개수비는 개수비 그대로 이용하면 되겠지. 자, 게다가 마그네슘하고 수소니까 마그네슘과 수소의 개수의 비율만 이용하면 돼요. 근데 몇 대 몇이야? 1대1이잖아. 얘 생긴 만큼 마그네슘도 사용됐겠지. 그래서 몇 몰이다? 0.5몰이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문제가 너무 간단하네. 자, 이제 그 밑에 약간 복잡한 듯하게 보이는 근데 사실 별로 복잡하지 않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자, 0도씨 일기압 줬고 염화수소를 얼마나 반응을 시키는 거냐면 7.3g을 마그네슘과 모두 반응시켰다라고 했어. 아까 첫 번째는 마그네슘 6g을 모두 염소와 반응시켰다고 했잖아. 모두 반응했다라는 거 되게 중요해. 왜 실험을 할 때 내가 준 재료가 다 반응을 하게 하는 게 딱 맞추는 게 되게 어려워. 그래서 보통 물질 두 가지가 들어가면 하나는 좀 많이 넣고 하나는 좀 적게 넣어가지고 적게 들어간 애가 다 반응하게 보통 이렇게 실험을 세팅한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 염산을 많이 넣고 마그네슘을 조금 넣은 케이스라면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많이 넣고 염화수소, 염산을 조금 넣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말했지만 염산 7.3g이라고 하지 않았지? 염산 수용액 안에 염산 안에 있는 진짜 반응하는 염화수소가 몇 g인지 그냥 준 거예요. HCl 자체가 7.3g이 다 반응했어. 자, 그러면 이게 완전히 다 반응했는데 나는 그때 수소가 얼마나 생겼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몇 리터 생겼는지 부피 알고 싶잖아. 질량을 바로 부피로 환산할 순 없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역시 어쩔 수 없이 얘가 몇 몰이고 그래서 얘가 몇 몰 생기고 부피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염화수소 7.3g이 몇 몰인 줄 알려면 염화수소의 HCl의 분자량을 알아야 돼요. 자, 염화수소 자체는 HCl 자체는 수소랑 염소가 비금속이잖아. 공결합을 결합한 애야.
공유결합을 결합한 기체인데 그 기체를 물에다 녹인 게 염산인 거야. 그래서 얘는 염화수소는 분자량이라고 말할 수 있어. 분자량이라고 말할 수 있고 얘 분자량은 얼마냐면 수소가 1이야. 염소가 35.5예요. 이런 거 문제 나오면 나중에 줄 거야. 그래서 분자량은 36.5가 돼. 얘는 1몰이 36.5g이니까 7.3g은 36.5를 나눠주면 되겠지.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선생님 계산해 얼마가 나오냐면 0.2몰이 나와요. 자, 0.2몰만큼의 염화수소가 다 반응했어. 그러면 염화수소, HCl, 염산이랑 수소기체가 개수비가 몇 대 몇이야? 2대 1이니까 결국은 2대 1의 비율로 반응할 건데 그 2에 해당하는 HCl이 0.2몰만큼 들어갔기 때문에 생성되는 H2O는 Y몰이다. Y는 0.2를 2로 나눠주면 되겠지. 몇 몰? 0.1몰만큼 얻어졌겠네. 자, 그럼 0.1몰의 부피가 얼마가 되는 거야? 0도씨 1기압이라고 줬고 기체니까 1몰이면 22.4L겠지? 0.1몰이면 2.24L 이만큼 얻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겠지? 그냥 잠깐만 볼까? 자, 여기 이 반응에서 생성되는 기체를 예상해서 반응식을 써보자는 거 위에 있는 거랑 똑같지? 이 HCl 수용액 상태 염산이랑 반응을 시키면 MgCl2 수용액 상태 얻어지고 H2 기체 이렇게 된다. 2번만 잠깐, 이건 예측이잖아. 각각 마그네슘이 0.02, 0.04, 0.06만큼 넣어서 반응을 시켰다고 봤을 때 마그네슘의 양의 몰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돼? 24분의 0.02 이렇게 되지? 24분의 0.04, 24분의 0.06 몰만큼 될 거예요. 이렇게 되지? 생성되는 기체의 양, 여기서 생기는 기체가 뭐야? 수소기체가 생기잖아. 그리고 마그네슘을 집어넣고 수소기체를 알았다고. 마그네슘이랑 수소기체의 개수의 비를 몰수비로 볼 수 있으니까 생성되는 기체, 이 수소기체도 반응에 완전히 참여한 마그네슘의 양과 몰수가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생성되는 기체의 예상 부피 물어봤는데 0도씨 1기압이라고 가정하면 잠깐만 미안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0도씨 1기압이 아니지. 여기 몇 도래? 20도씨 1기압이라고 했잖아. 20도씨 1기압에서 기체 1몰의 부피가 24L라고 했지? 그럼 우리가 이 기체 1몰의 부피를 예상되는 기체 부피는 얻어지는 기체가 0.02분의 24분의 0.02 몰인데 1몰이 24L니까 요렇게 계산되겠지. 맞아? 그러면 0.02L만큼 기체가 얻어지겠지. 0.02L는 몇 ml야? 20ml야. 20ml. 밀리는 1000분의 1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도 0.04, 24분의 0.04 몰만큼의 기체가 얻어질 건데 지금 온도 압력 20도씨 1기압에서 24L가 1몰이라 그랬으니까 이만큼의 몰수는 24 곱하면 이건 얼마냐? 0.04L. 그럼 얘는 몇 리터겠어? 세 번째는 대충 0.06L겠지? 0.04L는 40ml, 0.06L는 60ml예요. 관계 날 거니까 예측하는 거, 이건 예측. 실제로 실험이 이렇게 나오나 이제 해볼 거고 뭐 이렇게 볼 거거든. 이런 형태로 비슷하게 실험해서 수행평가 할 거니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나중에 다시 안내할 거야. 다음 시간에 46페이지 이산화탄소를 잡아라는 니네가 읽어보고 47페이지 스스로 마무리하기 하고 몰롱도로 넘어갈게요.